이제 사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은 세대주 여부도 체크,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고 1인당 150만원씩 이제 기본공제를 받아요. 부양가족 명세도 입력해야 되고 본인에 대해서 기본사항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성의 경우는 부녀자 또는 한부모도 체크합니다. 절대 삼촌이나 고모, 이모는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이 한부모는 남성도 됩니다. 한부모는 부녀자는 이제 맞벌이 부부에서 여성이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양가족 명세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에요. 소득은 333만원, 여기 70% 공제하면 100만원 이하가 나와요. 또 급여는 연 500만원 이하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부양가족으로서 150만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나이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이거나 60세 이상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주거형경상 별거 포함,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형제자매, 위타가족 등이 부양자, 기본 가족,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의 각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로 선택을 하고 초과시는 부를 선택합니다. 배우자는 나이하고는 상관없죠. 직계존속은 부모님, 위로 부모님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 본인 및 배우자 존속 모두 해당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비속은 밑으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 입양자도 해당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 장애인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죠.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요건은 위와 동일하게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고 그 다음에 급여는 연 500만원 이하이지만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위타가동은 만 18세 미만이고 6개월 이상 보호해야 되고 기간 연장 시에는 20세 이하도 되고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자이고,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 근데 초과자도 선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기타 소득은 1500 또는 750만원 이하자와 급여소득은 1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자,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건 총액입니다. 총액, 이자 배당 총액, 연금소득 총액, 기타 소득금액은 필요용비를 뺀 그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부양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용근로자 사람은 무조건 부양가족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가 있어요. 경로우대는 100만원, 장애인은 연 200만원, 부녀자는 연 50만원, 한부모는 연 100만원, 한부모는 여자 남자 다 됩니다. 부녀자는 여성만 되고요.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 소득금액은 연 100만원 이하자만 해당됩니다. 70세가 넘어야 돼요. 만이라는 거는 올해에서 올해 연도에서 70을 뺀 그 연도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소득금액은 100만원. 그러니까 소득은 무조건 따져요. 왜냐면 세금도 금액이니까, 돈이니까 돈은 꼭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부양가족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여성,
이런 사람은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자, 이건 남자 여자 다 해당이 됩니다. 소득 한도는 없어요. 이건 한부모는 그 부양을 하기가 힘드니까 소득 한도를 꼭 3천만원 이하로 제한하지 않고 한도가 없어요. 여성인 경우에는 부녀자와 한부모 둘 중에 하나만 공제가 가능한데 이 한부모 공제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로 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자녀 장려금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손주는 미포함. 이게 자녀 장려금이 또 있어요. 출산 입양은 첫째 둘째 셋째 출산하거나 임용 만 7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가면은 15세 34세 청년하고 60세 이상 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이치 없이 세액을 감면한다. 연 200만원 한도인데 추가사항 때문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나이 기간 정년은 5년 청년은 5년이고 90% 공제해주고 기타는 3년이고 70% 청년 여부 적용 시점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 연말정산 이론을 이제 이렇게 사원 등록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자, 며느리 사이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 되지만 요 며느리 사이의 배우자 그 아들이나 딸이 장애인이고 또 이 배우자도 이 며느리 사이도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돼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수당 등록 메뉴를 열어서 과세되는 것과 비과세되는 것을 선택하고 공제 등록도 등록을 하는데 공제도 등록을 하는데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야간 근로수당은 그 월 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한 달에 20만원씩 생산직 근로자만 20만원 공제가 됩니다. 이거는 사무직 근로자는 해당이 안 돼요. 생산직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여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데 단 식사가 제공되면서 회사 자체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밥을 주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할 때는 식대는 세금을 내야 돼요. 식대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없이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어라 하고 식대를 20만원까지 식대를 주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볼 때 시내를 이제 이렇게 다닐 때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 시는 과세가 됩니다. 시내는 그러니까 시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할 때는 20만원 갖고 거기서 써라 이거지. 이건 비과세죠. 근데 저 지방에 부산까지 갔다 오는데 20만원 갖고 어림도 없죠. 그때는 뭐 별도로 비용도 추가로 줘야 되겠죠. 그래도 이건 비과세가 돼요. 출산보육이 육아수당이라 그러는데 출산보육 육아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만 7세 이하의 자녀 양육인 경우 만 7세 이하까지 연구기간에 근무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그래서 20만원까지 비과세요. 다 20만원이에요. 여기 육아수당만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 이제 500만원. 여기부터 이제 금액이 좀 다르죠. 국외근로자 국외는 일반 100만원이고 국외를 근무하는데 원양어선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업도 300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교육비 근로자가 업무에 따른 교육 그러니까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 훈련 등 회사가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 본인 부담 요거를 회사가 주면은 요건 비과세예요. 급여 자료 입력 시 급여 명세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것들은 사용 여부를 눌러 나타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급여 자료에서 뭐 직책수당 무슨 수당인데 그런 거 회사에서 안 주면 그냥 불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타나지 않게 한다 이 소리예요. 공제 입력은 소득세와 4대 보험 외에 조합비 등
공제되는 것을 추가로 입력한다. 뭐 조합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제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추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는 매달 회사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 월급 준 거를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전월분 급여 지급 내역이 입력된 것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급여 자료에 입력된 것이 자동 반영돼요. 단 중도 퇴사 시에는 먼저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을 입력하고 그리고 퇴사 시 지급한 급여 자료에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버튼을 눌러서 이 시점에 연말정산 자료도 입력해요. 퇴사할 때 그러니까 연말정산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열어 또한 전월 미완급세액이 있으면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것도 나와요.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전자신고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는 2점 배점이에요. 2점 배점. 자, 배점이 2점이 되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그렇게 안 내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한 거를 계속 내고요. 각 소득자별로 입력하고 원천수 이행 상황 신고서 마감하고 전자신고 파일 제작하고 홈택스 전자신고. 하여튼 요거는 이제 실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